현재 시간 1시 30분에 향해 하고 있고요.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김덕호 FA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도 시장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부터 다뤄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 상황실에서는요, 포스코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도 일어나자마자 이 리튬 호수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잭팟이 터졌을까? 관련주들이 모두 다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에 대한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리튬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포스코라는 회사가 그간에 이제 주가 랠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 원인 중 한 가지가 사실은 어떤 철광석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 부분들을 좀 소개드릴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이슈가 됐던 리튬 호수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지난 한 해 동안의 2020년도를 살펴보면은 사실상 경기 악화가 굉장히 심했었고 특히 이제 제조업 부분들의 타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기존에 과잉 공급이 됐었던 자재 가격들이 급락을 하게 되고 유가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까지 내려가게 되는 슈퍼 콘텐고 사태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었나라는 부분을 보신다면은 지금 원자재 가격의 회복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특히 앞으로의 어떤 백신 접종에 따라서의 그 경기의 회복세의 전환의 기대감들이 특히 이 가격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조금 더 앞당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은 포스코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리튬 호수 관련된 부분들이 유독 부각이 됐던 원인 중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발견이 되었던 이 리튬 호수에 대해서 실제로 매수를 했던 가격이 약 3천억 원 정도 이렇게 비용으로 매수를 했는데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리튬의 매장량마저도 새롭게 또 재산출이 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또 리튬 가격마저도 두 배가량 넘는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 가격이 무려 이제 35조 원에 해당되는 어느 정도의 그 비중까지도 산정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포스코라든가 아니면 포스코 관련 종목들이 또 대거 종목의 급등을 또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시장의 하락 속에서 더군다나 어떤 달러의 환율이라든가 특히 원자재 가격의 계속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채권 금리의 상승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 포스코 관련주들이 오늘 상황에서 조금 급등을 연출했던 것은 이런 하락 장 속에서도 솟아날 구멍이 하나 만들어진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 이미 부각을 받았고요. 또 그룹주들 차원에서 리튬 호수 잭팟까지 터졌는데 현재 시장 상황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의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이제 본주인 포스코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네. 이제 장중에 이제 아쉽게도 32만 원 선 돌파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신고가 랠리를 또 한 번 달성했다라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네. 31만 8천에서 다시 지금 오늘은 이제 상승해서 이제 조금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어떤 투자 자체에서 오늘장에서의 그 상승 모멘텀을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신중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도 한번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이번 세종시에 있는 응급제 2공장과 관련된 부분들의 이 소재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시너지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과거에는 철강, 즉 우리가 제철 산업으로만 알고 있던 포스코가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친환경 소재 기업으로서의 어떤 변모고 관점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다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장중에서는 무려 12% 상승을 했다가 이제 다시 상승분을 또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가 포스코 강판 이런 기존의 자재 관련된 업종들도 특히 오늘 뭐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던 종목들도 유독 많이 나타났는데요. 아쉽게도 이 부분들이 또 이제 종목별로 조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은 상승을 계속 위치를 고수하고 있지만 또 일부 종목들은 다시 하락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서 이게 진입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테마성, 즉 리튬 호수에 대한 그 자체적인 테마가 단일 종목들 그리고 관련 종목들에 인해서의 너무 과열 등급이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점은 아직까지도 원자재 강세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는 실적 전환세를 보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주가 면들이 조금 고평가됐는지 조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가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지표, 우리 뭐 PBR 지표라든가 아니면 PR 지표와 같은 이런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지표들을 조금 살펴보시면서 가격을 추종해 나가시는 것이 좀 더 원활한 어떤 투자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긴급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진단으로 포스코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또 가격순위 어떻게 세워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신세계인데요. 저희가 이번 주 현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현대뿐만 아니라 유통주가 전체적으로 백화점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주들의 52주 신고가 행진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역시나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겠죠. 우선은 이제 네.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이제 다시 상승을 하는 원인이 사실 이제 미국 섹터에도 보셔도 아시다시피 그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금융주 그리고 정유 관련되어 있는 석유, 에너지, 화학주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수 소비재, 그러니까 즉 우리가 소비재 관련된 부분들의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작년 한 해보다 올 한 해의 흐름들이 더 긍정적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신세계뿐만 아니라 관련 유통 종목들 그리고 이제 택배 물류 쪽은 사실 언택트 쪽에 어떤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 상승폭을 좁혀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반해서 우리가 온라인 시장이라든가 오프라인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기존의 전통적인 유통 종목들이 조금 더 그 주가의 흐름들이 조금 상승을 견인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온라인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번에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어떤 인수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카카오, 네이버와 함께 또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유통 공룡들이 또 놓칠세라 또 이렇게 달려들게 되면서 결국 그 주가의 견인들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이베이 코리아 같은 이런 대형 유통사들, 즉 온라인 유통망을 장악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의 판로 개척도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세계라든가 아니면 네이버와 같은 이런 기존의 유통 관련 업체들이 또 한번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오늘 또 쿠팡 관련 종목을 또 이렇게 소개가 되는 부분도 간혹 있었는데요. 맞아요. 사실 이제 쿠팡 종목들도 오늘 장중에 오전장까지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근데 오후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상승폭들이 반납이 빨라지고 여기 다시 하락 전환하는 종목들 또 대거 출현을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어디까지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내장에 이제 쿠팡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조금 조급한 마음에 진입하셨던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쿠팡의 상장 자체만으로 어떤 유효성을 보시기보다는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대응하시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장중에서 비중을 너무 과다하게 담으신 분들은 비중 조절이 필요하신 상황. 하지만 우리가 상승 방향의 자체를 보고 진입을 하셨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의 문제지만 우리가 증시 안정 이후에 그 탄력은 유의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쉽게 말해서요. 이제 곧 쿠팡의 나스닥 상장이 다가오고 실현이 된다면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정말 기회다라고 봐야 되는지 그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쿠팡과 견줄 수 있는 업체라고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감히 제가 말씀드릴 종목 알리바바라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이제 알리바바 홀딩스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네. 내수 시장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강세도 있었지만은 이번에 마윈 회장의 마찬가지 발언권에 따라서 또 주가가 또 등락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알리바바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원인은 그만큼 알리바바 상장 당시에 그 IPO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만큼 강한 시총이 예상되는 어떤 해외 회사가 미국 시장에 이렇게 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60조 원에 해당되는 어떤 시가총액이 계산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기대감이 크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여지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쿠팡주라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또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유의하셔야 될 거는 오늘장과 같이 또 국채 금리의 상승에서 연계되는 주식 시장의 흐름과 같이 이 변동 자체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급한 테마성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접종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유통주들의 흐름의 본디 흐름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여전히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2020년도에 저평가되었던 유통 섹터, 특히 네. 오프라인 유통 섹터에서의 이 신세계라든가 현대백화점과 같은 업종들을 다시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에 따라가지는 말지만 또 백신이 정말 보급되고 나면 유통주들이 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타이밍 싸움인 것 같은데 신세계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조금 상승 1% 조금 넘게 상승했다가 지금 또 반락을 또 일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쉬움에 큰 상실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의 어떤 시장 전환 국면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충분하게 재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중에 이제 1차 목표 가격 조금 보수적인 의견이지만 31만 원 선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번 상반기 기점으로 해서 31만 원 선 돌파 한 번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28만 원 선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느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될지 이르면 11일에 미국 증시 상장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스닥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은 아니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이 종목은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오늘 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크게 두 가지 소재가 조금 강조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이제 타이어 보강제 관련된 부분의 실적의 개선입니다. 즉 우리가 이번에 아이오닉 5가 또 현대차에서 또 과감하게 선보이면서 여기에 네. 따른 어떤 타이어 보강제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또 이 효성 첨단 소재가 고스란히 받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효성 첨단 소재의 가장 큰 매출 부위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타이어 보강제 쪽이다라는 부분을 보았을 때 특히 또 이번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을 등지를 비롯해서 해외 시장까지도 이런 매출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은 올해 1분기에서 이 보강제 쪽에서의 매출이 무려 60%가 넘는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의견이 발표가 되면서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굉장히 과감하게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탄소 섬유 관련인데요. 사실 이제 탄소 섬유하면은 많은 분들 떠올리실 겁니다. 아, 수소 탱크 관련이지라는 부분들 때문에 또 기대 부분들을 많이 가지시면서 이번 영업이익 마진 부분들이 꽤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에서 이제 수소 동맹과 관련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그 모습이 거시화되기 시작하고 네. 여기에 이제 효성 첨단 소재도 한 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 편승 효과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주가도 마찬가지로 10% 넘는 상승을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가 이렇게 높게 연출됐을 때 이런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업체들의 특징은 사실 어떤 종목의 어떤 사업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매출 비중이 독점적인 사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탄소 섬유 부분을 비롯해서 보강제 같아도 매출 비중이 꽤 글로벌 점유율이 높은 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이런 상승 부분 또 과감한 연출이 마냥 근거 없는 연출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입하셨던 분들 시장에 또 조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제 내가 고점이냐 아니냐만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이제는 방향 자체가 조금 둔화될 것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즉 탄력의 그 매력도 자체를 조금 측정하는 척도로 보셔야 되지만 효성 첨단 소재의 앞으로의 그 기대감은 실적 발표까지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전방 산업 회복세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매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 이 부분들이 다르게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의 그 매출 부분들이 적었던 것은 네. 그간의 어느 정도의 그 예상 컨센서스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반도체 시장을 비롯해서 자동차 시장 전반적으로 연계가 돼서 나타난다고 봤을 때 오히려 효성 첨단 소재가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는 충분하게 매력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목표 가격 35만 원 선 제시되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가격은 31만 원 선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들을 틈을 안 주시네요, 팀장님. 아니, 지금 저희 채팅방에 그런 글들이 올라있어요. 오늘 매도를 하셨대요, 급등이 나와서. 근데 일단 매도는 했지만 다시 내려오면 재매수 관점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김덕호 FA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걸 꼽아주면서 지금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뭔가 근거 있는 상승이다라고 평가하셨거든요. 그럼 재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충분하게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환율 부분 때문에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의 매수 타이밍은 결국에 수급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또 기존의 보유자분들께서는 또 과감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오히려 외국인들의 발맞춤에 따라서 또 신규 진입하셨던 분들
투자자분들께는 또 한 번의 인내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과감하게 무리하게 추격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인내를 가지시고 재매수 의견을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떨어진다면 충분히 재매수해서 효성첨단 소재 들고 가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은님 일단 수익 실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또 타이밍 노려볼게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K케미칼인데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기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직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인과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SK케미칼 주주들의 투심에 악화시키는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 흐름 먼저 볼게요. SK케미칼.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장중에 계속 하락세가 지금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의 그 하락폭들이 작게 잡히다가 지금 벌써 이제 10% 가까운 어떤 하락세까지 지금 쫓아가고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오늘 장중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이 백신 접종에 관련된 어떤 중증 이상, 즉 우리가 아나필라시스라고 하는 결국에는 정상적인 어떤 일반 접종자가 갑작스런 이상 증상을 발휘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우려감들이 또 이 주가 견인을 나타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SK케미칼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접종을 어제 기준으로 마쳤던 사람이 약 8만 7천 명 정도가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는데요. 이 중에서 8만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가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접종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화이자 백신은 안전하다. 뭐 이렇게 조금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이자 백신 쪽은 움직임이 조금 덜했지만 오히려 SK케미칼을 비롯해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들이 조금 하락폭이 커졌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나 이제 투자자분들께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현재 그 구간에서 백신 자체의 부작용이 일어났던 부분들은 굉장히 적은 비중이지만 오늘 장에서 무리하게 진입을 다시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매도 의견을 조금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또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또 IPO 기대감들도 충분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끈기를 가지고 진입을 하셔야 되지만은 이미 백신에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그 실망 매물이 나오고 나서 백신이 안전합니다라는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 상승으로 과감하게 또 연출되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장중에서는 충분히 이 SK케미칼에 대해서 진입을 하시는 분들께 권고드리고 싶은 말씀은 IPO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히 유효하지만 우리가 백신에 대한 그 리스크를 탈피하자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매도 의견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O 기대는 있겠지만 백신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지금 섣불리 떨어진다고 매수해볼까라고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럼 보유자분들도 매도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많이 빠져서 섣불리 오늘 가격에 매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볼까요? 우선 이제 31만 원 선에서 제가 최종 이제 매도 라인을 제가 제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원인 중 한 가지가 사실은 이제 그 백신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올 때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SK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주가 흐름들이 과감하게 연출이 됐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2020년 9월부터 해서 또 한 번의 주가 조정이 나타났을 때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최종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증 환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작용으로 인지가 된다면은 이미 백신이라는 의약 제품에서의 부작용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신에 대한 그 감정 고조를 막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손절 가격은 31만 원 선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31만 원, 목표 주가 3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오늘 SK케미칼의 하락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해 보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